충북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결국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과 아파트 단지, 제주 여행 부부 등 생활 속 전파가 급증세입니다. 충북도청 공무원들의 잇단 확진에 대해 이시종 도지사가 사과했습니다. 공무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도 착수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5달, 충북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을 따져봤더니 초선 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수가 나흘 만에 또 100명이 넘게 늘어서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3차 확산 이후 환자 100명이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는 건데요. 병원과 아파트 단지, 제주 여행 부부 등 일상 속 전파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또 앞서 제천에서 확진된 90대 노인 2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장현면 주민 집단 발생 이후 9달 만에 또 한 번 괴산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만 120여 명에 달하는 지역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꺼번에 2명 발생한 겁니다. 일주일 넘게 이 병원 3층 정신병동에 머물렀던 두 환자는 치료를 마치고 각각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양성 판정이 나와 되돌아왔습니다. 이때 이미 같은 병동에 있던 다른 환자와 직원 9명이 연쇄 감염된 상태. 병원이 폐쇄되면서 환자와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집단 격리됐고 27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환자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병원 공간이 협소해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속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괴산 확진 환자들이 이송됐던 병원 2곳이 있는 음성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폐쇄병동인 두 병원 입원 환자는 100명을 넘습니다. 음성군은 한 병실을 쓴 환자 6명을 격리하고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18일부터 3차례 전수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수한 병실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할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3일 후에 일정을 잡았고, 제천에서는 기존 확진 환자와 한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부부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접촉 경위는 아직 조사 중인데 소독이 끝났는지 등 정확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 불안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했는지 소독이 됐는지 안 다음에 대처를 하면 수월할 텐데 저희는 모르니까 주민들도 불안하고 저희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현관문 밖으로 나오기가 두렵지 않겠어요? 요양원발 확진 환자까지 더해지며 누적 190명을 넘은 제천시에는 모든 시민을 검사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교류가 전혀 없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만 전수 검사를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청주에서는 남양주 확진 환자 가족과 제주 여행을 다녀온 부부가, 충주에서도 건설 현장 종사자가 감염됐습니다. 12월 확진 환자만 240명을 넘었고 최근 나흘 사이에만 신규 발생이 100명 넘게 쌓였습니다. 최초 발생부터 100번 환자가 나올 때까지 180여일이 걸린 이후 눈에 띄게 빨라진 확산 속도. 이런 추세라면 이달 안에 700명을 넘길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도청 공무원과 관련된 검사 대상자 677명 전원이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업무 공백 등 피해가 큰 상황인데 해당 공무원과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소속 직원이 복무지킴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는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북 593번인 충청북도 본청 공무원이 미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인 것은 지난 10일. 그런데 해당 공무원은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기 전인 14일 오전까지 정상 출근을 하고 10일과 11일엔 구내식당도 이용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지인인 충북산림환경연구소 직원과 만나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어긴 대목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공직사회 특별지침을 내려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모임을 취소 연기하고 식사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특별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달 2일엔 충청북도가 나서 해당 지침을 한 달간 더 엄격히 시행하고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방송은 저희가 11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 날마다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모임이 소모임이나 또 가족 내 모임 이런 부분 쪽에서 계속 지금 확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퇴근 전에 지금. 앞서 충북 587번인 산림환경연구소 직원은 증평 목욕탕발 확진 환자의 가족으로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직원의 가족이 이미 이달 2일과 7일 감기 증상을 호소하며 2차례나 병원에 다녀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도청 폐쇄와 업무 공백을 우려해 일체 모임을 자제해왔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원 3명, 본청 1명 등 충북도 공무원들의 잇따른 확진 판정에 하루 677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을 검사해야 했고 검사 비용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 사무실 폐쇄로 행정 업무에 일시 마비도 왔던 상황. 충청북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4명 공무원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이동동선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받아가지고 4명의 그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지금 보인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공무원들은 물어야 될 사항. 또 CCTV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GPS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 지침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이시정 지사가 충북 도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시정 지사는 어제 도청 본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접촉자 등 6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는 등 불안을 가중시켜 도민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부서간 이동 제한과 대면 보고 자제, 출장과 외출을 금지하는 등 직원 복무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시정 지사가 3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를 충북에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시정 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저소득층과 노약자부터 시작해 모든 도민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시정 지사는 또 현재 보건소 위주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를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 꼭 5달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 8명의 입법 성적을 분석해봤더니 법안 147건을 발의해 적지 않았는데요. 이 가운데 7건은 공포돼서 효력이 발생했는데 초선들의 약진이 두드려졌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6월부터는 아동이 실종됐을 때 재난 문자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 실종 정보를 문자로 발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모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법이 이번 달 공포됐습니다. 도내 북부 지역을 강타한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도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에 공포된 농어민 부채 경감법에 따라 상환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전통시장 반경 1km 안에 대기업 계열 유통점의 진출을 막는 조치도 5년 더 연장됐습니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들이 늘 있어 왔죠. 그리고 한때는 우리 사회적 문제도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합의로 법을 만들었던 것이니만큼 앞으로도 이 법의 취지를 잘 살려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충북 국회의원 8명이 발의한 법안 147건 가운데 7건은 이미 공포됐고 4건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놨던 1호 법안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자는 박덕흠 의원의 법안과 연매출 2억 원까지 부가세를 감면하자는 정정순 의원의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엄태영 의원의 1호 공약으로
제천과 단양을 글로벌 관광단지로 조성하자는 특별법안은 정치권의 공감대부터 끌어내야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검토는 되고 있고 문화관광 글로벌 육성 방안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 건수로만 보면 이종배 31건, 도종환 30건으로 중진 의원들이 앞섰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 구속된 정정순 의원과 이해상충으로 탈당한 박덕흠 의원은 최근 석 달간 법안 발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청북도가 올겨울 내내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16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다 겨울 철새에서 계속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의 가금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모든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과수나무를 매몰한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이 순조롭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손실보상금 부족분 621억 원 지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아직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화상병 피해를 입은 506개 농가에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금까지 112개 농가에 111억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